직업을 모두 파악하는 그날까지 직업상점의 1MC 은주입니다. 1부에서는 네이버 교육부문 인플루언서이신 행공신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행공신님과 함께 지필의신 파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죠. 2부에서는 알려드린 대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금쪽이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의 사연을 저희가 모아왔어요. 그런데 사연을 읽기 전에 MC석이 조금 허전하죠? 네. 어디 가셨지?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업상점 귀여운 눈이 MC 세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행공신님.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아, 네. 어디 숨어 계셨어요? 다 방법이 있죠. 제가 행공신님 완전 팬이라 꼭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2부 타이틀은 교육의 신이라던데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행공신에게 물어봐. 이제 저희가 사전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행공신님께서 답해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이 뚝 냈죠. 저희가 좀 선별을 재밌는 걸로 해서 오늘 질문을 받아보려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제 처참한 콩플리시 발음 실력입니다. 영독서를 많이 읽어주면 좋다고 하던데 이런 수준의 발음으로도 영독서를 읽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오디오북을 들려주는 게 좋을까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영독서를 좀 많이 읽혀주고 싶어도 엄마 아빠의 발음이 원어민처럼 좋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행공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디오 적극 활용하세요. 저도 영어 울렁증, 발음이 콩글리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은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디오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으니까 굳이 어색한 발음보다는 정확한 발음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게 더 좋죠. 활용하는 게 좋다. 그렇죠. 역시 저의 유창한 발음을 연기로 표현하기엔 좀 어렵네요. 상당히 자연스러웠는데 역시 연기 신이세요. 그럼 은주님이 바로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공신님, 저 진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아니 남편은 제가 훈육만 하면 나중에 와서 달래주기만 해요. 아니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기만 착한 척하고 저는 자꾸 악역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그 누구도 악역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는 목표지향적, 그다음에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질문하신 분도 원래 여자분들이 관계지향적이다 보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악역을 맡으니까 좀 불편하실 건데 그래도 우리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원래와 반대로 남자는 관계지향적, 여자는 목표지향적으로 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엄마는 아이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혼내더라도 달래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빠는 혼내고 애 잠들면은 그냥 아이는 혼낸 아빠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그렇죠. 그러면 아빠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빠는 관계지향적으로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대신에 엄마가 총대를 매야죠. 그럼 엄마가 계속 악역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시간이 있으니까 혼낸 다음에 달래드려야죠. 달래주는 것도 엄마의 몫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은 행공신님은 어떤 역할을?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때는 저는 이제 관여하면 안 돼요. 괜히 끼어들어갖고 왜 아이를 잡고 그러면 엄마 아빠 싸우잖아요. 아이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참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죠. 참고 아이 잠들고 나면은 그때 이랬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어머님이라면은 공감할 내용이긴 해요. 아빠는 관계지향적으로, 엄마는 목표지향적으로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살 옆집 아이가 거울에 붙은 광고 전단지를 술술 읽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저희 아이는 6살인데 이제 겨우 한글을 뗐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잠도 안 옵니다. 한글 교육은 언제부터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행공신님 도와주세요.
늦은 거 아닙니다. 오. 네, 6살 아이인데 글을 읽는다고 하면은 네. 약간 빠른 편이에요. 아.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에 대해서 언어 담당은 축두엽이거든요. 네. 근데 축두엽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는 7세예요.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8세인 거고 7세, 8세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읽기 독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6세 때 읽는다고 하니까 우리 약간 빠른 편인 거고요. 네, 그 4세 아이는 타고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타고남은 극소수의 얘기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일반화시켜서 그 기준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면 늦은 것처럼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8살에 입학을 하면 한글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읽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4살 아이 엄마가 자꾸 친하게 하면은 멀리하세요. 네. 왜냐면 부모다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네, 쓰이고 네. 약간 네. 내 아이는 왜 이러지 막 그렇죠. 탓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냥 그 아이는 타고난 아이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걔는 걔 이야기, 나는 내 아이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집 엄마 얘기 들으면은 이게 또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멀리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혹시 행복씨님 서울대를 보낸 따님은 언제 한글을 떼기 시작했나요? 제 아이는 그 독서에 성공을 해가지고 6살 때 뗐어요. 오, 그래도 이른 편이었네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타고난 아이는 아니었어요. 노력형으로. 그렇죠. 네, 많이 읽어줬죠. 많이. 희망이 조금 보이는.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행복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만 해도 저도 5살 때 글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빠른 편이었는데 그게 제가 특출나서라기보다는 집에 이제 아파트 살면 엘리베이터 옆에 소화전 글씨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제가 처음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게 옆집 언니가 글을 진짜 빨리 읽었거든요. 4살 이럴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밤에 잠 못 자시고 빨리 한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도 빨리 뗀 케이스였어요.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뭔가 어릴 때부터 옆집 언니는 한글 빨리 뗐다던데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밤에 막 자꾸 생각나고 상처가 나게 될 수도 있겠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다른 아이와 비교는 하지 말자.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럼 혹시 구구단은 언제부터가 제일 좋을까요?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곱하기의 개념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구구단은 2학년 2학기 때 나와요. 그래서 그거보다 늦으면은 자칫 아이가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기는 1학년 겨울방학. 그때 준비를 시작을 하셔서 2학년 1학기 6개월 동안 익숙해지게 만드셔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구단을 우리 때처럼 막 외우게 하면 안 돼요. 구구단의 처음 시작을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3, 4는 몇이죠? 3, 4, 12 왜요? 외웠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4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3이 4번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3 곱하기 1은 3이 한 번 있는 3 곱하기 2는 3이 2번 있는 거니까 3에다가 3, 4, 5, 6. 그래서 6. 네, 이렇게 처음에는 개념으로 구구단이라는 걸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그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암기 단계 암기 때 단계 노래로 때 활용하는 노래로 거예요. 계속 같이 서로 불러주면서. 네네. 저희 때만 해도 보고자는 무조건 노래로 스파르타로 그쵸. 그래서 아직도 3, 4 치면 12가 나오잖아요. 바로 반사적으로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뒷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앞부분에서 3 곱하기 3, 4가 10이라고 얘기를 할 때 왜 10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그 과정이 생략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구단이 외우기 싫었나 봐요. 역시 행복신. 역시 서울대. 네, 제가 이제 다음 고민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유튜브 남녀노소 정말 많이 보시죠? 그쵸. 이번 사연자분의 아이는 아이가 유튜브에만 너무 빠져있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유튜브에만 너무 빠져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조금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책부터 읽혀야 할지도 모르겠고 좋은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좋은 책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세요. 좋은 책의 적정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아주 광범위한 질문이어서 그래서 일단 큰 원칙 수준에서만 답변을 드리면요. 좋은 책의 기준은 일단 책은 문학하고 비문학 두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문학 책 중에 좋은 책이라는 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구조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책. 예를 들면 전례나 명작이요. 서사가 탄탄한? 네네네. 그래서 왜 막장 드라마
보면은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죠? TV 앞에 앉는 게 그 절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절정이 계속 나오죠. 네네네. 네.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전래나 명작은 그게 굉장히 잘 짜임새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책을 찾으셔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쪽에서 좋은 책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특정 회사 아니면 뭐 브랜드 회사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현재 내 아이의 비문학 읽기 수준에서 술술 읽힐 수 있는 책을 찾아야 돼요. 네, 그게 그 좋은 비문학 책입니다. 아, 저도 뭔가 동화, 이제 전래동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릴 때 봤던 막 신청 얘기나 흥부멸구 얘기만 해도 아직까지 그 사건 절정, 신청이가 인당수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상상력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 저는 어릴 때 집에 전래동화 전집이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전래나 좀 서사가 큰 이야기를 읽혀야 한다면 엄마나 아빠가 전집을 아예 사서 시리즈로 읽히는 게 좋을까요? 전집하고 단행본을 섞으시는 게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단행본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외국 책을 번역한 단행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작가분들의 책도 만날 수 있고 외국 작가분들의 책도 만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단행본의 장점이고 전집의 장점은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배치를 잘 시켜놨다는 거예요. 사회 전집, 과학 전집, 위인, 그 다음에 뭐 한국사, 네, 이런 식의 것들은 교육과정하고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전집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죠. 혹시 아까 전에 아이들이 책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수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선별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이의 반응으로 판단해야 돼요. 어떤? 네, 그러니까 일단 책을 읽어줄 때 그때는 책을 읽어주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네. 아리송한 표정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딴짓을 하는지 집중력에? 아니면 딴짓을 안 하고 집중을 하는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전개 위기절정 결말 구조가 탄탄한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가 거기에 팍 빠져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명작을 읽힌다. 그러면은 구조가 탄탄하더라도 내용이 어려우니까 떨어지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 일반적 기준으로 책을 골라주시고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의 반응을 통해서 아, 내 아이는 이 정도의 책을 읽어내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아이의 비문학 읽기 능력은 국어 독해 문제를 풀려보면 확인이 돼요. 국어 독해 문제집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구조 탄탄, 비문학은 슬슬 읽기. 그렇죠. 잘 기억한 다음에 다음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